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반드시 사업 성공을 하여야만 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문현 3구역 재개발 사업에 관하여 간략하게 분석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분석은 두 갈래로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입지 분석을 하고요, 이어서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분석은요, 두 가지 측면으로 진행될 텐데요. 먼저 교통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입지 분석을 진행하고요, 이어서 교육 자연 주거 환경 측면에서의 입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요, 예고해 드렸던 대로 교통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입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현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국제금융센터 역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지하철역은 문현 3구역으로부터 반경 500m, 반경 1km 내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두 개의 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앞으로 신설되거나 그리고 지금 이미 개설되어 있으면서 확장 계획에 있습니다. 이 두 개 도로는 각각 폭이 12m 도로인데요. 다음 화면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역에 관한 언급은 마무리 짓고요,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도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현 3구역 가까이에 동서고가도로도 있고요, 번영로도 있고 황령대로도 있으며 황령대로를 따라가면 황령터널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점포대로가 있으면서 여기에 서면이, 여기에는 점포동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부두로를 통하여 중구, 서구, 그리고 영도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문현 3구역이 갖추고 있는 교통 환경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현 3구역은요, 교통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히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교육, 자연, 주거, 환경 측면에서의 입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제 교육, 자연, 주거 환경 측면에서의 입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요, 문현 3구역은 양호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현 3구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5군데의 초, 중,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양호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성동초등학교가, 여기에는 문현초등학교가, 그리고 여기에는 문현여자중학교가, 그리고 여기에는 하늘고등학교, 그리고 여기에는 문현여자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더 벗어나게 되면 여기에 성동중학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중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문현 1구역이고요. 문현 1구역은 이마트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문현 혁신도시 국제금융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자연환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3구역의 지척에 말입니다. 조금 과장한다면 엎드리면 코다할 곳에 황령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에는 많은 조경사업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힐링을 하기 좋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문현 3구역은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주거환경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대 2차 아파트, 그리고 이쯤에서 현대 1차 아파트, 그리고 주거 지역들이 쭉 이어져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오면은 삼성 레미안 아파트, 그리고 베스티움 아파트 등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쯤 말씀드리도록 하죠. 따라서 문현 3구역은 교육, 자연, 주거,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매력적인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구역은 없을 겁니다. 문현 3구역도요, 약간의 경사도가 있으며, 그리고 지하철역과 바로 붙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지하철역에 관하여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방금 전 화면에서 약속을 하였으니까 말입니다.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쯤 문현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중로 3의 20입니다. 중로 3의 20이고요. 그리고 도로의 폭은 12m입니다. 그 다음 이곳으로 신설될 도로가 있는데요. 그게 국제금융센터역으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이게 바로 중로 3의 4265 도로입니다. 중로 3의 4265 도로이며 이 또한 도로의 폭은 12m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죠. 이상으로 입지 분석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고 드렸던 대로 문현 3구역의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율에 기초하여서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죠. 비례율이라는 것은요, 분모에, 자, 이렇게 적어둘게요. 이 비례율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제가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례율은 분모에 분양신청조합원의 종전자산 총가액을 두고요. 그리고 분자에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 빼기
총사업비가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각각을 1, 2, 3이라고 번호를 붙여 두었고요. 이러한 1, 2, 3에 대하여 다음에 추가적인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을 1번이라고 표시해 두었는데요. 줄여서 그냥 총 수입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총 수입은요, 조합원 분양 수입 더하기 일반 분양 수입 더하기 임대주택 매각금 그리고 상가 및 기타 수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들 가운데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일반 분양 수입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수입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비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의 항목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3구역의 경우 조합원 분양 수입이라는 항목을 살펴보면 말입니다. 그 산출 근거및 총액이 옆에 제시되어 있는데 세대수는 1040세대 그리고 조합원 분양 평당 가격은 평균 이런 것을 조분가라고 부르죠. 1100만 원 그리고 그 대상 평수는 약 34,506평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비계획 변경 안에 나타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서 제가 도출한 계략적인 액수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결과 산출된 조합원 분양 수입은 약 3,795억 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일반 분양 수입이라는 항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입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분양 수입은요, 그 평당 가격에 따라서 그 산출되는 액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문현 3구역에서는요, 이러한 일반 분양 수입을 거두어들이는 세대수를 1171세대로 잡고 있으며 그리고 그 대상 평수는 약 41,894평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 1,850만 원 곱하기 약 41,894평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일반 분양 수입은 약 7,750억 원이 도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당 가격을 1,85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으로 정하였을 경우 일반 분양 수입은 약 8,379억 원 그리고 평당 가격을 2,200만 원으로 정하였을 경우 일반 분양 수입은 약 9,217억 원이 도출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문현 3구역에 인접해 있는 대연 3구역에서는 일반 분양을 하였는데요. 평당 가격이 2,3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문현 3구역의 경우 앞으로 2년 후가 되어야만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 기간 사이에 대개의 경우라면 그 가격은 올라가게 마련일 것이고요. 그래서 문현 3구역의 일반 분양을 할 때쯤 2,300만 원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2,400, 2,500만 원 받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은 모든 계산은 보수적으로 하여야만 다음에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300만 원보다 100만 원 낮추어 보수적으로 2,200만 원으로 평당 가격을 정하였을 경우 일반 분양 수입은 껑충 뛰어서 약 9,217억 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입니다. 조합은 분양 수입과 일반 분양 수입 조분 1분이라 부르기도 하죠. 의 합산액을 정리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합은 분양 수입과 일반 분양 수입 이외에도 임대주택 매각금도 있고요. 그리고 상가나 기타 수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현 3구역의 경우 임대주택 매각금은 약 186억 원으로, 그리고 상가 더하기 기타 수입은 약 219억 원 더하기 약 128억 원, 합계 약 34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금액을 총 합쳤을 경우에 있어서 자, 색깔 바꾸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당 가격을 1,850만 원으로 정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총 수입은 약 1조 2,079억 원, 그리고 평당 가격을 2천만 원으로 정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총 합계 1조 2,707억 원, 그리고 평당 가격을 2,200만 원으로 정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총 수입은 무려 1조 3,545억 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때요? 일반 분양 수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총 수입을 결정짓는 데 있어 말입니다.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잘 만들어야 됩니다.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 분양 수입을 제대로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1번 정리 마무리된 것을 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2번 총사업비, 3번 분양 신청 조합원의 종전자산 총가액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먼저 총사업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총지출 또는 정비사업비라고도 불리는 것인데요. 이러한 총사업비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약 70%를 차지하는 공사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70%가 넘을 수도 있고 70%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항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항목이고요. 나머지 비용들은 전부 합쳐 기타 지출로 묶었습니다. 문현 3구역의 경우 공사비는 약 6,432억 원, 관리비는 약 1,307억 원, 기타 지출은 약 2,019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을 합친 합계는요, 약 9,758억 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것인 분양신청조합원의 종전자산 총가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감정평가 총액에서 현금 청산자들의 청산액을 뺀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현 3구역의 경우 감정평가 총액은 약
2,299억 원, 현금 청산자 청산액은 약 88억 원. 따라서 그 결과값은 약 2,211억 원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양신청조합원의 종전자산 총가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문현 3구역의 경우 감정평가 총액은요, 타 구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분양신청조합원의 종전자산 총가액 또한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신청조합원의 종전자산 총가액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현 3구역의 비례율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모 자리에 아주 낮은 가격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2,211억 원이라는 아주 낮은 가격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문현 상구역의 조합원 분양가는 자연스럽게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양신청 조합원의 종전자산 총가액이 높다면 조합원 분양가도 그에 비례하여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문현 상구역의 경우 낮기 때문에 조분가도 1,100만 원으로 정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감정평가를 기초로 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조합원 분양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라는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비례율은요, 1번 총수입이었죠. 2번 총사업비를 뺀 값에다가 3번 분양신청조합원의 종전자산 총가액으로 나누고, 그리고 퍼센티지로 표시하기 위하여 곱하기 100을 하면은 비례율을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수입 1번이 총수입이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총수입을 결정할 때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 분양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일반 분양 평당 가격을 정해두고요. 이렇게 말입니다. 1,850만 원, 2천만 원, 2,200만 원으로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총수입을 각각 이렇게 도출해 내었습니다. 방금 전 화면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총수입 1번이죠. 총수입 1번이죠. 빼기 2번 총사업비입니다. 바로 9,758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걸 3번 분양신청조합원의 종전자산 총가액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였을 때 이러한 비례율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겠죠. 1,850만 원으로 정하였을 경우 비례율은 약 105%입니다. 일반 분양 평당 가격을 2천만 원으로 정하였을 경우 비례율은 109%로 뛰어오르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 평당 가격을 2,200만 원으로 정하였을 경우에 있어 비례율은 약 171%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비례율 관리에 있어서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일반 분양 평당 가격과 그리고 총사업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가능한 줄여야 될 겁니다. 아껴 써야 됩니다. 마음껏 써서는 안 됩니다. 엄청나게 비례율이 떨어집니다. 지출을 늘리게 되면은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일반 분양 평당 가격은 가능한 한 끌어올려야 됩니다.
완판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끌어올려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도출된 비례율을 감정평가액에 곱하여 권리가액을 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권리가액을 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요, 감정평가액이 2억 원일 경우에 비례율 105, 109, 그리고 171%를 곱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권리가액은 2억 원이 아니라 2억 1천만 원, 2억 1,800만 원, 3억 4,200만 원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자신의 재산이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율 관리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례율을 제대로 관리하였을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급화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세대당 주차 대수를 정설하는 그런 고급화에 재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당 주차 대수를 1.3대가 아니라 1.4대, 물론 가능하다면 1.5대까지 늘릴 수가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아파트는 고급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아파트 가치, 즉 자산 가치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요, 권리가액에서 조분가를 뺀 결과 그것이 모자라면 분담금을 내야 될 것이고, 남으면은 환급금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또한 비례율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만 조합원님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요, 쓸 돈은 줄이고요. 그리고 아파트의 일반 분양 평당 가격은 가능한 한 완판되는 범위라면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파트를 고급화, 어느 정도의 고급화, 지나치게 과도하게 고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적절한 범위에서의 고급화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당 주차 대수 문제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자, 이쯤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